뉴욕 한인의 밤 60주년 기념 기금 모금 연례 만찬이 개최됐습니다. 뉴욕주에서 첫 독감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시위대를 응원하는 트위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한인 중 영주권을 받는 인원이 3년 연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이민당국이 이공계 분야 학생들의 졸업 후 현장 실습 OPT 관리 감독을 강화합니다. 독립기념관 설치를 추진해온 뉴욕 한인교회가 한국 정부로부터 200만 달러의 지원금을 받게 됐습니다. 뉴욕주가 유권자 자동 등록을 재추진합니다. 기온이 2도 오르면 매년 2,000명이 숨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전유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주 한인의 날인 어제 맨해튼 지그펠트 볼룸에서 뉴욕 한인의 밤 60주년 기념 기금 모금 연례 만찬이 개최됐습니다. 한국과 미국 정치, 경제, 사회계 주요 인사가 대거 참석해 대성황을 이뤘습니다. 박정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어제 기금 모금 연례 만찬에서는 미주 한인의 날을 맞아 축하 메시지가 주를 이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캘리포니아주가 한글날을 기념하고 북미 이산가족 상봉법안이 미 외교위원회에서 통과된 데는 한인 동포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한인 동포들은 대한민국의 자랑이라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그 외에도 그레이스맥 연방의원, 피터 굿 뉴욕 시의원이 축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번 갈라는 2세들을 적극 합류시켜 한인 사회를 이끌어가겠다는 찰스윤 뉴욕 한인 회장의 포부에 걸맞게 많은 2세들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시상식에서는 올해를 빛낸 한인들에게 수상의 기쁨을 전했습니다. 특목고 입학시험 폐지 이슈에 큰 활약을 펼쳤던 김수영 스타이브센트 고교 동문회장과 월스트리트에서 활약하고 있는 한인 금융인단체 코리아 파이낸스 소사이어티, 한인 커뮤니티 재단, 아시아 기독교 여성단체장인 화인창리, 뉴욕 변호사협회장을 역임했던 수잔신, 맨해튼 코리안타운의 번영을 이끈 조이고와 바비곽, 장애를 가진 청소년들을 예술적인 방향으로 돕는 단체 비트 글로벌, 뉴욕 한인 직능단체 협의회가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찰스윤 뉴욕 한인 회장은 이번 행사가 뉴욕 한인회의 터닝포인트가 되길 바란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 한인 커뮤니티를 진짜 만드신 1세 어르신 분들로부터 비롯하여 2세 각계각층의 리더들도 오늘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 모인 것이 앞으로 우리 한인 커뮤니티의 미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번 행사가 한인들의 결속력과 미국 내 입지를 다시 한번 다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KBTV 뉴스 박정우입니다. 독감 환자가 10,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 가운데 지난 11일 뉴욕주에서 올 들어 첫 독감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실제 이례적 기온 변화가 있었던 달 여자 사망자는 180만 명, 남자 사망자는 410만 명이었습니다. 뉴욕주가 발표한 독감 환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 4일까지 만 85명의 독감 환자가 발생해 전년 대비 6,349명이 늘어 2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유형별로는 A형 독감 환자가 5,253명으로 집계됐으며 B형이 4,700명, 기타 6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독감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뉴욕시가 약 5,350명으로 가장 많았고 메트로 지역이 2,170명이었습니다. A형 독감은 고열이 발생하거나 두통과 관절통, 근육, 콧물, 인후통, 기침 등 일반적인 독감 증상과 함께 심한 무기력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B형 독감의 경우에는 A형과 비슷한 증상을 보이지만 고열 이후 중이염 또는 폐렴의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이란 반정부 시위대를 지지하며 이란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서 이란 지도자들을 향해 시위대를 죽이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는 트위터에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며 더 중요한 것은 미국이 지켜보고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얼마 전 우크라이나 항공 여객기 752편이 8일 오전 이란 테헤란 공항 이륙 직후 혁명 수비대가 쏜 미사일을 맞고 추락해 탑승자 176명 모두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란 정부가 우크라이나 여객기를 실수로 격추했다고 발표한 뒤에도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는 대학생 수백 명이 참가하는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도 영어와 이란어로 된 트위터를 올려 이란 시민 시위대를 지지했습니다. 미국 행정부는 계속 함께할 것이며 이란 시민들의 시위를 면밀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시위대의 용기에 영감을 받는다며 평화적인 시위대에 대한 학살도 인터넷의 폐쇄도 있을 수 없다며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KBTV 뉴스 이창원입니다. 취업 이민과 가족 이민 문호를 통해 영주권을 받는 한인이 3년 연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반면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해 영주권을 받는 한인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정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토안보부가 최근 발표한 2018 회계연도 이민연감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취업 및 가족 이민 쿼터 시스템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한인은 17,676명입니다. 이는 2016년과 2017년보다 각각 19%, 8% 감소한 규모입니다. 이민 종류별로 보면 영주권자의 직계 가족 및 자녀, 시민권자의 미혼 자녀 및 형제 자매로 가족 이민을 신청해 영주권을 받은 한인은 7,011명으로 전체 한인 영주권 취득자의 40%를 차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중에서도 시민권자 직계 가족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한인이 83%에 달하는 5,833명으로 나타나 실제 가족 이민 문호를 통해 영주권을 받는 것보다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경우 전체 영주권 취득자 중 60%인 10,601명이 취업 이민으로 온 것으로 보입니다. 또 추첨 영주권의 응모에 당첨된 한인도 15명에 달하며 난민자로 신청해 영주권을 받은 한인도 1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KBTV 뉴스 정미진입니다. 연방이민당국이 이공계 분야 학생들의 졸업 후 현장 실습 OPT 관리 감독을 강화합니다. 졸업을 앞둔 유학생들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상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민당국은 지난해 말부터 OPT 프로그램에 대한 현장 실사 계획을 세웠습니다. 현장 실사는 대개 해당 업체에 48시간 이전에 미리 통보한 후 이루어지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 불시에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사 요원들은 해당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취업 실습생 면담과 OPT 신청 서류 점검을 통해 취업 실습생이 해당 업체에 맞는 전공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와 제대로 급여를 받고 있는지, 회사가 OPT 규정대로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장 실사 후 해당 업체나 학생들이 OPT 규정을 위반했다는 사실이 드러날 경우 그 OPT를 취소시키고 있습니다. 관리 감독이 강화되면서 사실상 OPT 프로그램을 충실히 진행하는 기업 찾기가 힘들어 미전형 유학생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이상경입니다. 독립기념관 설치를 추진해온 뉴욕 한인교회가 한국 정부로부터 $200만 달러의 지원금을 받게 됐습니다. 독립운동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독립기념관은 2021년 상반기까지 완공돼 개관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보도에 박정우 기자입니다. $200만 달러의 지원금은 정부 예산안 통과에 따른 것으로 한국 국가보훈처가 뉴욕 총영사관을 통해 5차례에 걸쳐 지원하게 됩니다. 뉴욕 한인교회는 올해 3월 교회 신축을 마무리하고 독립기념관 완공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신축 교회 내에 들어설 독립기념관은 독립운동 자료들을 전시하는 상설 전시공간과 역사 자료 보존실, 독립가든, 교육공간으로 꾸며지게 됩니다. 뉴욕 한인교회는 종교활동 공간을 넘어 서재필 박사 등 한국 정부가 인정한 30명 이상의 독립운동가들이 거쳐간 역사적인 공간으로
재미 한인 사적지 1호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지원 결정으로 뉴욕 한인교회는 독립기념관을 운영할 별도의 비영리 재단, 코리안 아메리카 디아스포라 재단을 산하기관으로 설치했습니다. 이는 독립기념관 운영과 함께 한국 학교, 문화, 예술, 음악, 학술 및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한인 2세들에게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게 하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KBTV 뉴스 박정우입니다. 뉴욕주 상원이 유권자 등록을 자동으로 하는 법안을 또다시 통과시켰습니다. 정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 상원은 유권자 자동 등록 법안을 가결시키므로 주 촬영국이나 주 보건국을 통해 투표 자격이 있는 주민들이 자동적으로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지난해 6월에도 투표를 붙여져 통과됐었습니다. 같은 법안을 또다시 투표에 붙인 이유는 당초 법안의 일부 내용이 자격이 되는 요건을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영주권자 등의 주민들까지 포함하는 듯한 문구로 잘못 표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명확하게 표현하는 문구로 고친 뒤 수정한 법안을 다시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주 하원을 거친 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의 서명을 받으면 효력이 발생됩니다. KBTV 뉴스 정미진입니다. 기온이 2도 오르면 매년 2,000명이 숨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온이 오르면 익사와 교통사고 위험, 알코올 섭취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발생할 사망자의 대부분은 15세에서 34세 남성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기온이 1.5도 상승할 때는 약 1,600명이, 2도 상승할 때는 약 2,100명이 미국에서 추가로 사망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국제사회는 2015년 파리 기후협약에서 2100년까지 지구 평균 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2도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하고 1.5도 선을 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 합의한 바 있습니다. 기후변화의 위협에 대응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사건 사고입니다. 지난 12일 오후 8시경 뉴저지주 서머시 카운티 바운드브룩의 주상복합단지 건설 현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강풍을 타고 인근 건물들로 순식간에 번지면서 최소 5개의 건물을 태웠습니다. 다행히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인근 주민 100명이 긴급 대피했고 3,000여 가구가 단전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주말 맨해튼에서 운행 중이던 지하철 안에서 한 남성이 대낮에 총을 꺼내들면서 열차 운행이 중단되고 승객들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3시경 D 노선 열차 안에서 한 남성이 여자친구와 언쟁을 벌이던 중 총을 꺼내들었습니다. 열차에 함께 타고 있던 승객 중 한 명이 긴급 비상제동 장치를 작동시켜 열차를 멈춰 세웠고 승객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경찰은 총은 가짜였다며 사건 현장에서 용의자를 협박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1일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서 8건의 총격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5명이 사망했고 7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볼티모어는 5년 연속으로 연간 300건 이상의 살인사건이 발생한 지역으로 작년에도 348건의 살인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인당 살인사건 발생 건수를 계산했을 때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뿌리교육재단이 올여름 한국을 방문할 제21차 모국 연수단을 모집합니다. 올해 모국 연수 방문단 선발 인원은 8, 9, 10학년 학생 60여 명이며 31일 신청 접수가 마감됩니다. 선발된 학생들은 오는 7월 6일부터 16일까지 불국사, 석굴암, 경복궁과 SM타운 견학, K-팝 공연 관람, 전통 콜레 체험 등 역사 문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한겨울이지만 뉴욕 날씨가 봄 날씨와 같이 포근했습니다. 지난 11일 뉴욕 맨하탄 센트럴파크의 낮 최고 기온이 화씨 68도까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는 다시 한파가 예보됐습니다. 강풍이 예보된 16일부터 기온이 뚝 떨어지기 시작해 주말까지 영하의 날씨가 이어집니다. 이번 주말 뉴욕 일원의 최저 기온은 화씨 22도입니다. 뉴욕 나눔재단이 뉴욕 뉴저지 일원 한인 비영리 단체들에 모두 10만 5천 달러를 지원합니다. 재단은 2020년 기금 수혜 단체를 선정하고
저소득층, 장애, 이민자, 노동, 문화 등의 분야에서 봉사하는 비영리단체 10곳에 각각 $10,000, 한 곳에 $5,000 등 총 11개 곳에 지원금을 배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기금 배분식은 22일 오후 6시 30분 뉴저지 포트리 더블트리 호텔에서 진행됩니다. 18일 오후 4시에서 6시까지 프랭클린 타운십에서 골동품 쇼가 열립니다. 행사 참가자들은 각자 물건 한 가지씩을 의뢰할 수 있으며 골동품 감정사인 마이클 이반코비치가 물건들을 검토한 후 몇 가지를 골라 설명의 시간에 토론하고 감정합니다. 자신이 아끼는 물건이나 집안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골동품의 가치를 감정해보고자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2020 인구조사 캠페인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10년 전에 비해서 늦은 감이 없지는 않지만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 더 많은 분들이 인구조사에 응할 수 있게끔 저희 추진위원회가 활동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필요한 후원을 위해서 후원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인구조사 왜 중요한가 하면 한인 커뮤니티뿐만 아니고 뉴욕주에서 지난 10년 전에 약 120만 명 이상이 참가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2명의 연방의석을 잃고 그에 걸맞게 각 1인당 2만 불, 10년 동안 2만 불의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엄청난 돈을 우리가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뉴욕주에서는 가장 취약한 계층에 있는 이 저소득층, 노인, 그다음에 이 아동들 그리고 이 학교 이런 곳에 대한 지원금들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이 이민자들을 위한 여러 기금들도 줄어들었기 때문에 사실상 많은 피해를 보았는데 이번 2020년 인구조사에서는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인구조사에 응해야 될 것입니다. 빵을 만들 때 5명이 모여서 빵을 만드는데 막상 먹으려고 하니까 10명이 나타나서 빵을 먹겠다 하면 모두에게 민폐가 되는 것입니다. 인구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이 커뮤니티 전체에게 민폐를 끼치는 것이기 때문에 응해 주셔야 됩니다. 첫째, 2010년도 인구조사에 응하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 유학생, 지상사, 그다음에 서류가 없는 분들, 그리고 이 지하라든지 이런 곳에 번지수가 없는 데 살고 있는 분들, 그리고 또 룸메이트로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상당수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번에는 꼭 응할 수 있게끔 우리가 홍보를 적극 열심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김과 이가 박과 한인의 성을 쓰고 있는 모든 분들, 어느 세계에서 왔든 어떤 국적을 가지고 있든 이 한인의 성을 쓰고 있는 분들은 모두 다 한인으로 표시를 해야 됩니다. 국적으로 표시하지 마시고, 지난번 중국 동포들, 특히 조선족 동포들이 그런 것들을 잘 이해를 못해서 중국으로 표시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인구조사에서는 그런 것들이 꼭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조사 바로 우리 한인 커뮤니티 미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꼭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한인 커뮤니티의 봉사기관들, 노인단체들, 직능, 한인회 등등이 모두 모여서 한인인구조사 추진위원회를 결성했습니다. 한인인구조사 추진위원회는 그동안 포스터를 발간하고 또 브로셔를 발간해서 교회와 여러 단체들에 배포했습니다. 앞으로 인구조사는 3월달, 4월달, 5월달 이 3달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인구조사국에서 공식 인구조사 초청장이 나가는 순간부터 인구조사는 시작됩니다. 저희 인구조사 추진위원회에서는 인구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에 앞서서 본격적인 미디어 홍보와 또 여러 가지 홍보 방법을 통해서 우리 한인들이 최대한 인구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벌일 방침입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후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한인 인구조사 추진위원회 후원회장 곽우천입니다. 이 말씀 들었다시피 이 인구 센서스는 우리 한인사의 권익 신장에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분 한 분이 모두가 참석을 해서 우리가 이 캠페인에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1월 30일 베이사이드 KCS 오후 6시에 우리 후원의 밤 갈라를 시작을 합니다. 그 갈라에 우리 한인사의 모든 동포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이 참석하셔서 많은 힘을 실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 센서스는 이거를 추진하는 추진위원회를 비롯한 어느 특정 단체나 어느 특정 개인이 홍보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개개인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서부터 어르신들 모든 자신네까지 모든 것이 이 인구 센서스를 통해서 우리가 연방정부나 모든 기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결정되는 것이 인구 센서스입니다. 여러분, 바로 여러분의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때 정말 우리가 받아야 될 그런 모든 것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후원도 많이 해주시고 여력이 안 되시는 분들이라도 꼭 참석하셔서 이들에게 이 홍보 활동을 하시는 분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그들이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북돋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월 30일 오후 6시 베이사이드 KCS 대강당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